귀찮은 년, 예. 그죠? 하루 종일 굶겨봐. 이거는 저희가 반려견을 키울 때, 반려견을 맞아요. 기를 때 밥을 안 먹거나 말을 안 들으면 가끔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하거든요. 로봇처럼 막 애가 네. 움직이거든요. 아픈 몸을 이끌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도 전날에 왔으면 살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 진짜 사람이 아니구나, 악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바로 그 동영상이나 이렇게 찍었던 거 보면서 이게 진짜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아무래도 자녀가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또 볼 때마다 감정이 급해지시는 것 같아요. 잠깐 끊고 갈게요. 예. 휴지 좀 갖다, 티슈 좀 갖다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업종 최후 변론입니다. 16개월 된 정인이 살해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판결문 작성에 법원이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아있는 큰딸, 이 5살 큰딸에 대한 양육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법원의 고민입니다. 오늘 최후 변론 이번 시간에는 선고를 앞둔 재판부의 속사정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사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고 무기징역까지는 뭐 다들 예상을 하셨겠지만 우선 신 변호사님, 예. 이 결심 공판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한 가지 좀 답답한 게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검찰이 사실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사실은 살인죄로 기소했던 것도 아니었고 아동치사 혐의로 했다가 여론이 자꾸 이제 안 좋아지니까 그때 예. 공천 변경을 하고, 또 지금도 봐서도 사실은 남편 양보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은 공동정범 정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냥 방조범 정도로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형은 구형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몰랐다고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뭐 검찰 입장에서는 뭐 입증에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아동 학대 사건에 있어서 한쪽만 하고 다른 한쪽에 대해서는 뭐 그 상대적으로 저희 약하게 처벌하는 경우, 이게 지금 아동학대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좀 처음부터 좀 검찰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수사하고 그다음에 제명 같은 것도 그렇고 구형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그 시청자 댓글을 보더라도 남편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네. 왜 공범으로 기소를 안 했느냐? 분명히 보면 공범인데 이런 얘기하고 양형이 너무 적다.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큰딸 5살, 난 큰딸에 대한 양육 문제하고 또 결부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네. 박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비슷하게 그 양부에 대해서 공범이나 그러니까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이나 그 정도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피고인이 최후 진술한 내용을 보면 예. 그 장모 씨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죽어도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 감히 유라의 이름을 부르며 사죄한다. 처벌을 달게 받겠다. 라고 얘기했고, 안모 씨는 저에게 큰 기쁨을 준 천사 같은 아이를 보낸 나쁜 아빠다. 감히 선처해달란 말 안 한다. 달게 받겠다. 이런 네. 내용을 했는데, 최후 진술의 내용을 보면 그 구체적으로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본인이 이제 저는 항상 그 재판할 때마다 느낀 거는 재판부에다가 반성을 한단 말이에요. 예. 피해자한테 반성을 그 정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재판부에만 죄송하다, 반성한다, 뭐 존경하는 재판장님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인이에게는 얼마나 충격을 주고도 사과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도. 그리고 공소장 변경이 당연히 됐었어야 될 사건의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이 된 건 아주 잘 된 일이고, 네. 그렇지만 이 안 씨에게 이런 그 치사의 사망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그 공소 제기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께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심 공판이 끝났는데 통상의 재판 절차를 보게 되면 지금쯤 재판부는 판결문을 작성을 하거나 작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록을 다 검토를 하고 있겠지요.
이렇게 되면은 살인죄의 유무죄, 안 씨 같은 경우는 방조가 되겠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심증은 뭐 이미 나왔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볼까요? 이미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뭐 선고 일주일 전부터는 그 이제 판결 선고를 위해서 판결문 작성하고 있고 이미 지금 네. 이렇게 서로 각자 합의보기 때문에 그 판사님 세 분이 이미 의논이랑 양형에 대해서 서로 입장을 합의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살인죄의 유죄가 선고가 된다면 법관이 그런 심증을 재판부가 심증을 갖고 있다면 역시 이제 미필적 고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장 씨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판부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을 한다. 장 씨의 어느 증거가 결정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가수에서 사망 원인을 이제 복부의 그 외력에 의한 복부로 인한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의료소송 같은 거 진행을 해보면 예. 이 엄청 심각한 그 교통사고로 그 성인의 경우에도 심각한 교통사고로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갔을 때 췌장이 파열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어린아이가 췌장이 파열될 정도고 장갑막이 파열될 정도면 심각한 그 외력이 있었어야 합니다. 아이가 지금 교통사고 당한 것도 아니고 엄마의 폭행에 의해서라면 그때 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당연히 나왔고 그 재판 중에서도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을 틀었습니다. 예. 근데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가해지는 게 엄마가 발로 심하게 밟지 않은 이상은 불가능하다. 또 발로 밟는 것도 소파에서 떨어지는 정도의 그 정도의 힘을 예. 가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 변호사님께서는 이 미필적 고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근거가 됐다 이런 부분이 어디라고 보시나요? 물론 이제 아직 가정이 예, 어차피 이거를 목격한 사람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든가 이게 뭐 검시든 부검이든 그 결과에 따라 결과를 보고 이 정도의 뭐 지금 그 뭐 상해를 입은 거라면 분명히 이 정도의 외력이 가해졌을 것이다라는 걸 추론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이 몸에 나타난 상처를 봤을 때 이 정도가 그러니까 지금 추측하고 있는 것처럼 뭐 발로 밟았을 정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엄마가 성형수술 때문에 팔을 제대로 힘을 못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팔이 아니라 아마도 발로 밟은 것 같다. 그렇게 예. 추론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그 양모 쪽에서는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의 상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마도 살인을 피하기 위해서 아동치사 정도로 가기 위해서 아마도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지금 몸에 나타난 어떤 상처들을 봐서는 충분히 그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예. 그런 상처들로 해서 아마 요걸 갖고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다른 목격한 증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네. 몸에 난 상처로밖에 이 추론이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변호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장 씨 본인도 그렇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 부분만큼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뭐 이건 당연한 결과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살인 고의 미필적을 당연히 인정하면 뭐 전체가 다 살인죄가 되는 거니까, 물론 이게 확정적 고의냐 미필적 고의냐에 따라서 양형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떤간에 본인이 자기 아이를 죽이려고 그렇겠다는 게 인정이 되는 거라서, 단순히 내가 뭐 학대하다가 결과적으로 사망한 거하고, 물론 법정형은 거의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살인과 아동 학대 치사는 좀 다르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최악은 피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 결심 공판 물론 직접 들어가진 못했습니다만 저희 취재지 기자가 다녀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살인의 단서들이 너무 많은데 그 단서들이 다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찍혀 있단 말이죠. 예. 정인이를 괴롭히는 또는 윽박지르는 사진, 동영상을 왜 찍었을까요? 저는 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영상을 이제 공개한 거를 보면은 그 왜 엘리베이터에서 아이를 이렇게 흔드는 네. 부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인이는 당연히 떨어지지 않으려고 처음 원래 아이들은 뭐 이렇게 꼭 잡고 있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안전벨트처럼 본인 스스로 이거 잡고 있는 거 보면 계속 흔들었다는 게 여러 번 그랬다는 게 느껴지고, 내릴 때도 이제 큰 딸한테 화를 내니까 그 작은 딸인 정인이가 이제 무서워하면서 이거 잡고 있어요. 예. 그리고 흔드는 거 자체가 아이가 거의 뭐 팔다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정도로 매력을 가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를 키워본 엄마로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그 동영상을 왜 찍었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재미로 그랬다, 뭐 내가 무서운 사람의 놀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본인도 뭐 카톡이나 이런 거를 뭐 400건 정도 지었고 동영상도 여러 건 지었지만 당연히 이제 디지털 포렌을 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약간의 그런 거를 좀 즐기지 않았을까? 아이를 학대하면서. 소위 말하는 관종? 네. 예. 그러니까 아이를 학대하면서 네가 잘못해서 이러는 거야. 그리고 뭐 때리는 걸 직접적으로 녹화는 안 했어요. 근데 뭐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꺼지고 그 순간에 때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이건 어떻게? 네, 저도 이걸 보면서 참 이 사람이 사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보기엔 정인이를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장난감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난감 이렇게 가끔 놀면서 우리가 뭐 가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팔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좀 뭐 예. 그 장난감 입장에서는 학대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막 타면서 막 즐거워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져서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 아니구나, 악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바로 그 동영상이나 이렇게 찍었던 거 보면서 이게 진짜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학대하는 것도 당연히 할 짓은 아니지만 그걸 보면서 찍어서 즐긴다는 건 또 2차적으로 또 이건 또 더 나은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그런 거 보면서 뭐 최후 변론에서 뭐 본인들이 뭐 반성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건 진심이 전혀 없는 거고요. 정말로 반성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인정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거는 자기 처벌을 덜 받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재판부에 그냥 보여주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뭘 지금 반성하고 있다고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실제로 또 그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라는 그 진술, 네, 법정 네, 진술도 나왔죠. 네. 사형. 일단 지금은 장시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 될 거라고 보십니까, 시민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미필적 고의로 인해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에서 사형이 선고된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미필적 고의든 뭐 과실치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간에 아동학대 시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계획적이거나 아니면 여러 명을 살해한 경우에 사형이 나온 적은 있지만 이렇게 아동학대의 경우에 특히나 사형이 인정된 경우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전에 울산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는데 징역 20년이 선고됐고요. 그다음에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언니에 대한 학대까지 포함해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거는 적었던 건데 갑자기 여기서 재판부가 갑자기 이렇게 해왔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15년 사형으로 갑자기 몰린다. 이건 재판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사형을 구형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검찰이 자기 어떻게 그동안에 좀 미온적으로 한 거를 조금 만회하기 위한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것보다는 차라리 양부에 대한 어떤 기소분해나 양형을 좀 높여서 비슷하게 공동정모하고 가는 게 오히려 맞는 건데 한 사람한테만 비난을 그것도 극형에 해당되는 사형을 구형함으로써 그냥 여론 그쪽으로 검찰은 할 만큼 했구나라는 걸 좀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어차피 검찰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사형 모델이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사형이 이런 사건에서 선고된 적도 없었고 다만 여론을 유식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시적으로 어떤 정의를 위해서도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어떤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도 같이 방임을 한 거에 대한 또 방임. 그러니까 양부 입장에서는 그 아동학대가 방임 형태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다시 또 뭐 그러든지 말든지 방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어떤 처벌의 사례가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없었거든요. 또 그것도 세게 처벌하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회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쉽다면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물론 적극적으로 누가 때리거나 이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걸 알면서도 가만히 두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 사실은 똑같이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게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인데 그냥 단순히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이거 그냥 아주 얼마나 편한 방법입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같이 했던 양부에 대해서까지도 동일하게 처벌하게 할 수 있게 설사 그게 나중에 무죄가 되든 그럼 나중에 아니면 예비적으로 주의적 예비적으로 해가지고 청구를 하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아동학대 범죄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관심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범죄라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저는 좀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안 씨에 대해서는 계속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변호사님께서는 사형 선고될 거로 예상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서울신문에서 2016년에서 2020년에 살인죄로 기소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이제 통계를 냈는데 18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확정 판결이 상급심을 포함하면 총 35개거든요. 그 중에 15건이 중형이 선고됐는데 30년 1건, 무기징역 1건, 그다음에 20에서 29년형이 6건, 10년에서 15년형이 4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살인죄로 기소되지 않은 아동학대 치사 사건으로 이제 형을 선고받은 건 3건은 전부 10년 이하의 징역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그 신 변호사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형을 구형했다고 해서 사형이 내려질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입니다. 예. 다만 이 정인이 양모의 그 약간의 사이코적인 그런 행동, 그리고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될 입양아로서 느껴야 될 부모의 사랑을 거의 저버린 거잖아요. 그게 친자식에게도 당연히 학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이가 막 당연히 막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감정이 없잖아요. 무감정의 상태에 있는 아이에게 예. 그런 짓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적어도 30년형이나 무기징역형이 나와야 되지 않나. 예. 그리고 당연히 사형이 선고되면 좋겠지만 그 신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사형이 선고된 예가 없어서 이제 최대한 강하게 무기징역 30년형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님께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죠. 예.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사형이 선고된 예는 드물다라고 말씀을 예. 좀 전에 하셨고요. 예. 검찰이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더라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확정적 고의로 인정할 수가 있나요? 뭐 고의는 상관이 없을 없습니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느냐가 약간 의문인데 예. 그걸 확정적 고의를 인정하기는 거기까지는 더더욱이나 어려울 것 인정하기는 같거든요. 어렵다. 그거에 대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그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증거들을 제출해야 되는데 예. 지금 제출한 건 본인 그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 미필적 고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예. 그걸 확정적 고의까지 인정할 만한 증거는 더더욱이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인정한 사례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정인이 재판 결심구판에서 나왔던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증거를 따지기보다는 재판부가 이 증거들을 어떻게 인정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 변호사님. 예. 저희 채널 댓글을 보니까 그 입양모 장 씨보다도 입양부 안모 씨, 이 안모 씨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걸 실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징역 예. 7년 6개월. 예. 아까 모두에서 말씀하실 때도 검찰이 좀 면피용으로 하지 않았느냐, 기소에 적용된 혐의라든지 부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검찰 구형 이대로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동복지법이나 뭐 아동학대 방임 뭐 이거에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최고형이 7년 6월이에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5년 이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분을 가정하더라도 7년 6월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7년 6월이 최고인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검찰은 본인들이 그냥 공동전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기소해 놓고 나서 할 수 있는 최고형 했다, 구형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법정 죄명이라든가 적용법조 적용이 좀 약간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 장 씨하고 메신저 대화 내용에 뭐 정인이를 귀찮은 년 예. 이라거나 하루 종일 온전히 굶겨봐라고 하면 그 다음에 저 상처가 난 거를 보고도 그냥 병원도 데려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직까지는 아동학대의 경우에 지적으로 신체적인 학대를 가하는 경우는 굉장히 안 좋게 보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걸 그냥 보고서도 가만히 놔두는 경우에 대해서는 크게 처벌이나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임하는 거를 다시 방임하는 거. 아동학대의 경우에. 그래서 이 안 씨의 범죄가 그러니까 지금 뭐 장 씨에 비해서 아주 너무 뭐 극단적으로 적으냐? 라고 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동일한 거라고 저는 봐요.
아동 학대의 경우에는 뭐 다른 범죄에서야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충분히 아동 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아동 학대라는 건 방임과 신체 학대를 뭐 특별히 다르게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방임에 대해서 다시 방임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약하게 보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씨만이라도 장 씨가 하는 거를 말렸더라면 충분히 이거는 방지할 수 있었던 건데 예. 본인이 그냥 몰랐다고 말하고 몰랐다는 게 아니라 모르고 싶었겠죠. 모르고 싶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간섭하고 싶지 않았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장 씨가 성격이 굉장히 센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인 안 씨조차도 그걸 컨트롤하거나 조절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명 예민한 사람이니까 내가 얘기해봤자 뭐 또 난리치거나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 기분 맞춰주려고 동조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 사건의 결과에 이른 건데 그 안 씨 행동이 결국 그럼 장모 씨 못지 않냐? 예.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게 문제고 그래서 7년 6월이라는 건 물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적용된 범죄 제명을 보면 그거 이하로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약하게 해놓고 나서 세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7년 6월이 나오긴 어렵고요. 제가 보기엔 많이 나오면 3, 4년 정도? 그래요? 예. 그럼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집행유예는 안 될 거예요. 집행유예는 부인하고 있기 아니고. 때문에.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께서는 7년 6개월 검찰 구형대로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이 사람이 안 씨가 이 카톡 같은 거를 보면은 예. 당연히 이제 그 왜 디지털 포렌으로 보거나 메시지 자체를 보면 뭐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맨 마지막에 사망 당일날 10월 13일날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장 씨가 물어봤어요. 애가 아프다 뭐 이렇게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안 씨가 그게 좋을 것 같다. 번거롭겠지만 하고 뭐 귀찮은 년 이렇게 계속 욕설을 하고 있잖아요. 이때 부부에게 있어서는 그 때리고 폭행하는 것 자체가 일상이었던 거예요. 아이를 때리는 것 자체가. 왜냐면 그냥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귀찮은 년 아이한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또 안 씨 같은 경우에는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양을 망설인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권유한 아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했고 입양을 훌륭하게 키운 사람들을 보면서 꿈을 키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망설여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끝까지 말렸었으면 이 아이가 더 좋은 훌륭한 양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7년 6월은 지금 이제 재판부가 때릴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이긴 한데 이게 진짜 방임을 했다는 것이 보통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고 이러면 이렇게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떤 형태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으면 이런 대화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아이를 귀찮아하고 뭐 약간 뭐 그래라 뭐 그래 번거롭겠지만 병원에 데려가 약간 이런 식의 그 아내를 무서워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남편도 똑같이 그 동영상을 찍어주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7년 6개월의 구형이 나온 그 구형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더 높게 나야 한다 생각하지만 형이 이제 이런 그 살인에 대해서 방조했다는 거. 지금은 아동학대 치사 사망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양부에 대해서 혐의가 지금 자체가 공소장이 안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좀 변경해가지고 충분히 바꿀 수 있거든요. 적용법조나 적용 혐의 같은 건 충분히 바꿀 수 있으니까 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심 공판 때 안 씨의 그 최후 진술이라든지 그 전에 뭐 얘기를 보면은 본인 혐의는 다 부인하고 있어요. 반성한다고는 하지만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아내 장 씨한테 또 책임을 또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는 정인이를 10월 13일인가요? 그때 데리고 갈 때 병원으로 데리고 갈 때 택시를 타고 갔다고 하니까 윽박질렀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119를 왜 안 불렀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보고 안 씨의 마음이 결국 이거였구나라고 생각이 됐던 부분이 보십시오. 귀찮은 년, 그죠? 하루 종일 굶겨봐. 이거는 저희가 반려견을 키울 때, 반려견을 기를 때 밥을 안 먹거나 말을 안 들으면 가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리를
그 정도로밖에는 안 봤다는 얘기냐? 저는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본 것 같아요. 제가 뭐 장난감이든 반려견이든 예. 자기 갖고 데리고 놀 만한 게 필요했던 거고. 근데 이제 아프니까 당연히 귀찮겠죠. 그러니까 귀찮은 년 이렇게 하면서 귀찮은데 번거롭다고 한번 가봐. 왜 죽으면 안 되니까. 이런 뒤에 대화 내용. 이게 아니, 지들이 때려놓고 학대까지 해놓고서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아프니까 못 먹는 건데 음. 안 먹는다고 뭐 또, 왜 안 처먹어 이렇게 네. 하는 것 자체가 정신이 좀 온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사건을 보면서 정인이 사건에 대한 사진조차도 좀 못 보겠어요. 네. 그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구미 3살 여자아이 사망 사건에서도 왜 아이들이 반항하지 않았을까, 울지 않았을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학습이 되면 예, 못해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고 스스로 무력증에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네. 죽을 때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아이가 또 우리 곁을 떠났는데 또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 아이가 이제 전날 그 사망 전날에 그 어린이집에 가잖아요. 근데 또 엄마가 와서도 이제 선생님 애를 안고 있었는데 첫째만 데리고 그냥 가버리고 예. 그러고 있다가 좀 한참 지난 후에 이제 이 아빠가 와요. 아빠가 와서 애를 데려가는데 선생님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영상의 내용에 보면은 뭐 이렇게 애가 상태가 안 좋다든지 뭐 병원에 가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딱 세워놓고 애한테 약간 걸어봐 하니까 애가 걸어오거든요. 힘겹게. 예. 그래서 이게 약간 아빠를 무서워하는 게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구형에서도 그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안 무서워하면은 왜냐면 그때 선생님이 이제 애를 딱 세웠을 때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왜냐면 아이에게는 이 어린이집이 유일한 안식처고 그렇습니다. 유일한 그 자신을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이니까 계속 안겨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딱 세웠을 때 애가 갑자기 움직이니까 로봇처럼 막 애가 움직이거든요. 아픈 몸을 이끌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도 전날에 왔으면 살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그 남자도 똑같이 전 악마라고 보고 본인들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말씀 드렸던 것처럼 재판부에 반성을 할 게 아니에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면서 재판부에 죄송합니다 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 아이에게 해야 되는데 계속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거죠. 뭐 죽을지는 몰랐다. 때린 건 맞았지만 뭐 아이를 떨어뜨렸다. 죽을지는 몰랐다. 나는 계속 이렇게 하는지 몰랐다. 내가 아빠로서 부끄럽다. 결국은 알맹이가 빠진 사과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반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날 그 어린이집에서 찍힌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때 이미 안에서는 이제 출혈이 일어나고 이제 거의 죽을 만큼의 고통이 느껴졌을 텐데 그 애가 거의 고통도 호소하지 않았다는 거가 참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아니, 그 정도면 당연히 울어야 되는 게 애들 입장에서 맞는데 그게 울지도 못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공포나 무력감에 빠져 있다는 게 이건 아이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떻게 애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 참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마음 같아서는 전 진짜 이게 진짜 둘 다 사형에 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하는 태도를 봐서는 자기 지금 당장의 어떤 처벌을 좀 더 면하기 위해서 반성합니다라고 하는데 정말 영혼 없는 반성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진정 반성하면 정말 뭐 본인이 뭐 진짜로 뭐 내심에 안 그랬다 하더라도 그렇게 한 거에 미안하고 정인한테 미안하고 내가 평생 사죄하겠다 뭐 이런 태도 최소한 그런 정도의 의사 표현은 보여야 될 텐데 그냥 재판부에만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냥 뭐 앵무새가 음묵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반성인지는 의문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라도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경각심, 경종을 위해서라도 좀 제 바람은 오히려 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세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래도 자녀가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감정이. 잠깐 끊고 갈게요. 휴지 좀 티슈 좀 갖다 주세요. 심 변호사님 좀 감정이 격해지셔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지금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저희가 좀 자극적인 그 아픈 기억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 양부모들은 정인이를 놀이의 대상 내지는 자기가 관심을 사회적으로 끌기 위한 어떤 도구 이렇게밖에는 이용하지 않았다. 그렇게밖에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또 생각이 또 듭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박 변호사님께서도 비슷한
문제를 지적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이 그 아이가 사망한 당일이랑 죽어가고 있는데 그 어묵 공구를 하잖아요. 그러게 그거는 뭐 만나십니까? 그게? 이제 인간이 아니죠. 뭐 몇 번 세트 감사합니다. 뭐 입금 완료입니다. 뭐 이 공구를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도 이제 그 네티즌 수사대들이 이제 한 거 카톡을 봤는데 이 여자는 예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뭐 2002 뭐 우리 둘째, 그러니까 정인이를 말하는 건데 청양고추 소스를 먹어요. 매운 걸 왜 이리 잘 먹죠? 혀에 감각이 없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이제 다른 사람이 말한 거는 이제 블랭크 돼 있는데 뭐 딴 것도 다 먹어봤는데 이걸 잘 먹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 뭐 저는 아이를 방치합니다. 뭐 어린이집에 보내면 좀 나아진다던데 저는 뭐 천생이 괴물인지 자꾸 욱욱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아이가 이제 학대하고 있는 과정인데 죽어가고 있는데 뭐 초핫딜이네요 이러면서 이제 이 뭐 공구 뭐 저는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완전 감사합니다. 뭐 입금이 완료입니다. 뭐 택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인간이 이게 포기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사망의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 또 다른 그 TV에 나온 거 봤어 이렇게 지인이 얘기하니까 또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뭐 서울 집은 지금 사야지 싸다. 뭐 이런 이제 약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데 예. 저는 이 사람이 그 예전부터 그 입양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예전부터 말했고 친구들도 얘는 입양의 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왜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 부부처럼 입양을 해서 잘 키우는 그런 롤 모델을 삼아 놓고 본인은 이제 입양을 꼭 하겠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고 이 아이를 그런 식의 자기의 사회적인 그 지위나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어떤 도구로 사용한 게 아닌가.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100번 들어도 정말 이해를 하기가 어렵고 분노의 감정 때문에 정상적인 뭐 진행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계속 또 감정이 또 복받치기도 하고요. 뭐 마무리 줘야 되겠죠. 예. 남아 있는 큰딸 5살에 불과한데 보통 지금까지 판결 예를 보면은 부모가 공동으로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경우 어린아이가 있거나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 한 명은 남겨두죠. 꼭 그런 거는 꼭 그런 건 아닌데 많은 경우에 반영을 해서 사실 양형을 정하긴 합니다. 예. 예. 그렇다면 지금 그 안 씨에 대한 집행유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차피 뭐 예를 들면 그 부모 외에 다른 가족들이 아예 없다던가 이러면 키울 사람이 아예 전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든가 다른 친척이 있다고 하면 사실 그런 경우까지도 고려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아마 입양 양부모의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고려해서 이 사람 누구 한 명에다가 집행유예를 해야 된다. 꼭 그렇게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집행유예가 되려면 대부분의 사건들에서 자백하고 뭐 피해자와 합의된다거나 이런 사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집행유예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로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의문인 게 정말로 큰딸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이 안 씨 같은 경우에는 자백을 하고 반성하고 어떻게든 뭐 그런 의사를 표시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집행유예를 노리는 쪽으로 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는 자식보다는 본인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래 더 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 큰딸을 키운다 한들 제대로 키울 수 있겠느냐라는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그 양부부가 이 큰딸, 친딸도 오히려 안 키우는 게 오히려 큰딸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어떤 뭐 단순히 키워야 돼, 양육해야 될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에 대해 선처를 해서 한다. 이거는 이 사건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사건이고요. 네. 특히나 아동학대 사건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양육을 위해서 한 사람을 풀어준다? 더더욱이나 말이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두 사람 다 실형이 선고돼야 되지 않나. 뭐 한 사람은 뭐 바램은 사실은 사형이긴 하지만 그게는 쉽지 않다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미 이 사람들이 그 얼굴이랑 이런 게 이미 다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서 이미 다 나왔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전에 TV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TV에도 그 입양 나왔고, 때문에. 예. 이름이랑 다 나왔는데 이 5살 난 딸을 위해서라도 이들은 그냥 무기징역처럼 그 격리가 돼야 되고 둘 다. 이 아이는 그
보니까 할머니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할머니가 키우거나 아니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 사람이 이미 얼굴이 팔렸고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러한 분노가 아이에게 또 이렇게 귀찮은 년 하면서 안 하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위해서 집행유예를 한다? 이거는 절대 아이를 위해서라도 집행유예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뭐 입양 모범적인 입양 가정의 예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자칫 간신히 자리 잡아가던 어떤 입양 문화 이 굉장히 권장해야 될 문화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이 입양 문화가 또 위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또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그 개인의 문제인 거지 예. 입양 자체가 문제인 게 오히려 성스럽고 어떻게 보면 되게 신성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일인 건데요.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오히려 그 입양에 지금 열심히 아이를 입양해서 열심히 잘 키우고 있는 그 부모들한테도 혹시나 악영향이 미칠까 봐 사실 예. 걱정이 되고요. 가뜩이나 지금 입양이 국내 입양 같은 경우는 좀 저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오히려 또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사건이 이제 내가 또 입양을 해서 오히려 또 잘 키워봐야겠다. 라는 생각 가지시는 게 오히려 그렇죠. 이런 아이, 정인이를 생각한다면 정말로 정인이를 생각한다면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되지 예. 이게 뭐 입양은 잘못된 거다 부정적인 인식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훨씬 더 모범적으로 훨씬 더 행복하고 화목하게 아이를 잘 육성하는, 잘 기르는 그런 입양 가족이 훨씬 많다라는 부분은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주제에 대한 시청자 배심원 댓글을 기다립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소중한 의견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후 변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후 변론이었습니다.